암흑, 암흑, 다크니스. 작지만 박지원, 땅 치고 박차고 나간 윤호중. 민주당의 지도부 투톱 사이에 심한 균열이 발생한 겁니다. 갈등의 발단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이 기자회견. 이 기자회견 멘트가 갈등의 발단인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선에서 졌는데도 내로남불도 여전하고 성폭력 사건도 반복되고 팬덤 정치도 심각하고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586 정치인의 용태를 논의해야 합니다. 지금 은퇴를 밝힌 분은 김부겸 전 총리님, 김영춘 전 장관님, 최재성 전 의원님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팬덤 정치와 결별하고 대중 정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팬덤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정치는 죽은 정치입니다. 그제 기자회견에 이어서 들으셨던 것처럼 어제 선대위 모두 발언에서도 586 면전에서 586 물러나라. 팬덤 정치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는 정당은 죽은 정당이다. 왜 최강욱 의원 등 징계 안 하냐? 라는 작심 발언을 또 어제도 쏟아낸 겁니다. 공개 발언이 끝나고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이를 취재하던 기자들이 문 밖으로 고성과 책상을 내친 소리도 들었다고 합니다. 공개 발언 들으셨던 것처럼 그제에 이어 어제도 재차 586 앞에서 586을 겨눴습니다. 물러나라 586 이거죠. 그러자 86 중진들 고성이 수차례 들렸다라는 게 취재 기자들의 공통된 전언입니다. 86 중진들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저 발언을 문제 삼은 걸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왜 우리 보러 물러나라냐? 윤호중 비대위원장. 박지원은 지도부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발언을 한 걸로 전해집니다. 여러 보도가 나와요. 책상을 꽝 치고 급기야 퇴장을 했다. 갈등이 정점에 다다랐습니다. 면전에서 586 물러나라. 그러자 586들의 고성. 그러자 또 면전에서 박지원은 지도부로서 자격이 없다. 꽝 치고 퇴장. 그러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그럴 거면 날 왜 뽑아서 이 자리에 앉혀놨냐. 박홍근 원내대표 여기가 개인으로 있는 자리가 아니다. 비판을 하죠. 전해철 지도부와 상의하고 공개 발언하라 라고 공개 발언 586 용태 공개 발언한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면전에서 저격을 하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나 봉화마을 다녀오며 느낀 거 얘기한 거다. 이럴 거면 나를 왜 이 자리에 앉혔냐. 이럴 거면 왜 나를 이 자리에 앉혔냐. 갈등이 폭발을 했습니다. 비단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박지원 비대위원장 둘 사이만의 갈등이 아니라 소위 586 정치인들과 박지원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이 됐습니다. 이 갈등, 이거 어떤 갈등으로 봐야 할지 먼저 언론인 출신의 김수영 교수님. 이 갈등은 어떤 갈등입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비공개로서 586 정치인들에게 저격을 당할 만큼의 잘못된 발언이 있다고 보십니까? 좀 안타까운 게요. 그러니까 당초에 박지원 위원장이 이제 이 자리에 앉을 때부터 정말 이 박지원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줘서 그의 말이 정말 민주당을 변화시키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냥 젊음, 청춘, 청년의 어떤 그런 쇄신의 이미지만 소비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번 이 사건이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냥 거기 앉아만 있으라는 거잖아요. 바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사실 이 586 용태론이 박지원 위원장이 맨 처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송영길 지금 서울시장 후보가 당초에 586 용퇴해야 된다는 얘기 했었죠. 그때도 이렇게 했나요? 그때 이렇게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송영길 대표가 586 용퇴해야 된다고 했을 땐 586들 왜 이렇게 반발 안 했냐? 책상 꽝 치고 그랬나요? 그리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자기 의견 얘기할 때는 좀 조율하고 얘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한 적 없잖아요. 지금 박지원 위원장이 젊고
20대에 굉장히 이제 파격적인 어쨌든 이제 위원장 자리에 앉은 것인데 결국은 앉혀놓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거잖아요. 당 대표에 준하는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는 발언인데 왜 당신 맘대로 했냐? 지도부에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책상을 쾅 치면서 얼마나 위협적으로 느끼겠습니까?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이제 박지원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자기가 책임지고 민주당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면서 사과를 하고 굉장히 고개를 숙였잖아요. 이거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수로 책임지고 민주당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이렇게 용퇴해야 된다는 말만 나와도 책상 쾅 치고 반발하고 지도부에 자격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 무슨 수로 박지원 위원장이 그 약속을 지키겠어요? 못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사과는 그냥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구나라고밖에는 국민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민주당을 정말 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좀 생각해 보게 돼요. 민주당이 망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쇄신해서 대선의 실패를 극복하고 쇄신해서 정말 다시 사랑받는 정당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차원에서 박지원 위원장이 이제 어떤 의견을 얘기하고 좀 쇄신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자기의 마치 밥그릇이 걸려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처럼 586 정치인들이 다수가 한 명의 박지원 위원장을 놓고서 이렇게 고성을 지르고 책상을 치는 이런 관행들은 정말 보기 싫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김수영 교수 보시기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그때 당시 했던 메시지와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지금 하고 있는 메시지는 같은데 반응이 전혀 다르다. 그때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뭐 지도부 자격이 없다느니 다른 586들이 왜 조율을 안 하느니 꽝 치는 이런 반발이 없었는데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똑같은 메시지를 냈는데 이런 반발이 있는 건 말하는 스피커, 화자가 송영길 대표냐 아니면 20대의 어린 공동 비대위원장이냐 얘 차이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라는 김수영 교수의 분석인데 사실은 송영길 대표가 586 이선 후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하기 몇 년 전에 훨씬 586 선배들은 좀 이제 물러나라라고 발언을 했던 분이 박용진 의원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지금 사실은 김수경 교수가 날카로운 지적했거든요. 송영길 발언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박지원 발언할 때는 왜 이러냐.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점을 계속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비대위원장, 제가 경험했던 비대위원장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민주당이 하도 비상한 상황이 많아서 그중에 이제 문희상 비대위원장님이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실 때 지도부 간에 합의하고 얘기하시라 그런 얘기를 저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분들 물론 뭐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셨고 정치적인 거물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당대표,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26세 젊은 여성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붙인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민주당의 의원들이 혹은 다른 지도부 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으로 보실까 봐 정말 두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박지원이라고 하는 불꽃 추적단 N번방 사건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이 용감한 젊은 여성이 대통령 선거에서 결정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줬고 또 민주당이 좀 그러니까 소원해진 상태에 있었던 20대 30대 젊은 청년들 특히 여성들과의 관계를 좁히기 위해서 그 막중한 역할을 맡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오늘의 이런 상황이 민주당이 20대 30대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그리고 입을 막는 그런 정당으로 비춰질까 봐 저는 두렵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거지만 586 용태, 내로남불에 대한 비판, 위성정당에 대한 비판 이런 등등 성비위에 대한 단호한 처벌 이거는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해 왔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제 불만은 오히려 그 사과와 그 반성이 계속 반복만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한데 예. 그 얘기를 다시 반복했을 뿐인데 이런 식으로 반응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스럽게 보고 있고 오히려 우리가 새겨들을 말이다. 틀린 말 하나도 없다. 민주당이 새겨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팬덤 정치에 대한 새로운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박지원 비대위원장 옆에 서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박지원 비대위원장 옆에 서겠다고 최근 인터뷰하셨죠? 예. 했던 말을 또 했기 때문은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를 또 했는데 뭐예요. 근데 팬덤 정치를 비판하고 그걸 넘어서자고 얘기한 것은 우리 당에서 꼭 필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팬덤 정치를 넘어서서 극소수 극성 팬들이 아니라 다수 국민들의 상식과 같이 가는 정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정권을 찾아오는 일은 어렵고 예. 선거 때마다 곤란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예전에도 임미리 교수가 선거를 하라고 하면서 칼럼을 쓰면서 민주당만 빼고 하자라고 했었어요. 예. 그때 민주당이 이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했다가 오히려 국민들한테 무슨 당이 저렇게 편협하냐 이런 비판을 받아서 되게 곤란했던 적이 있거든요. 입을 막는 거 안 됩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보이는 행동도 해서도 안 됩니다. 민주당이 이 상황을 예. 잘 수습하고 슬기롭게 넘어가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상당한 지도부에 대한 비판 그리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는 의견까지 지금 저희가 들었는데 지금이 선거철이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박용진 의원이 뭐 불편부당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지금 박 의원의 이야기가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반발을 했던 다른 586 의원들과 반대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단순히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이나 다른 뭐 586들이 나이가 어린 것 하나로 깔아뭉갰다라는 식으로 들려줄 수 있기 때문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나 이렇게 책상을 치면서 당신은 지도부 자격이 없다라고 반발한 합리적인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나이 말고. 저는 저는 나이가 어려서 혹은 여성이라서 이렇게 고압적으로 대했다 딱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적 없고요. 예. 그렇게 국민들이 보시게 되면 걱정되는 거죠. 제가 봐도 굳이 했던 말을 또 저렇게 할까? 저는 그 내용도 다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586이 뭐 용퇴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어느 세대 교체를 성공한 정당도 스스로 물러난 적 없어요. 치열한 내부 투쟁 끝에 그걸 쟁취하고 예. 뚫고 나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용퇴하세요. 제도적으로 용퇴시켜 드릴게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다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절차와 과정 그리고 당대표가 얘기하면 그 뒤에 어떤 정치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하는 그런 수를 좀 준비하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굳이 왜 이 시점에 얘기했느냐에 대한 반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니까 아니 왜 자꾸 그렇게 갑자기 예. 이야기를 저렇게 던져갖고 오히려 분란을 만드느냐 그런 비판 받을 수 있다고 저는 그게 생각합니다. 책상까지 칠 만한 일입니까? 근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안 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대의 그 용기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능수능란한 정치를 보여달라가 아니었어요. 그 능수능란한 정치는 오히려 다선의 정치인들이 중진들이 보여줘야 될 거지 26살 젊은 그 청년 정치인이 보여줄 일은 아니라고요. 본대로 이야기하고 느낀 대로 발언할 수 있고 그 용감함과 그 직원직설의 태도가 민주당을 변화시킬 거라고 봤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직원직설의 용기 이런 것들을 오히려 말 못하게 한다. 말 못하게 하게 되면 민주당은 2030 그 세대들하고 이제 빠이빠이예요. 더 이상 같이 못 갈 상황으로 간다고요. 빠이빠이다. 여기서 잘 수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